안녕하세요. 최이사입니다. 1분 1초가 아까우니까 3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진공관 앰프 소리가 이상해요. 3부 연주인분들을 위한 죽기 전에 재능 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쉬운 용어로, 세상에서 최고 쉬운 용어로 기술교육 받으시는 분들, 지인분들, AS 담당하시고 업체 대표님들은 별도로 전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앞에 영상 1, 2부 좀 보시고요. 바이어스 전압, 이제 이렇게 잘못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드 바이어스하고 캐소드 바이어스하고 혼동하세요. 엔지니어 분들도 이거 잘 아셔야 되는데, 그리드 바이어스 푸시풀에서 흔히 픽스드 바이어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를 얘기하면은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50V 2L34하고 6L6 GC하고 다릅니다. 대부분의 하이게인 앰프, 마샬, 메사부기, 펜더, 튜니볼브는 픽스드 바이어스, AB 클래스라고 그러죠. 푸시풀. 출력을 노이즈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출력을 여러 관객들, 사람들이 많은 데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오디오 증원 앰프 같은 경우 A 클래스, 그래서 싱글 앰프 이런 거는 셀프 바이어스, 자기 바이어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들으실 때 2W, 3W만 해도 되잖아요, 사실. 물론 댐핑감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출력관 그리드에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50V 정도 전압이 걸리면, 잘못된 사례는 마이너스 전압이 걸려 있으니 동작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자, 그거에 비해서 이제 위에 거는 이게 이제 그리드 바이어스예요. 컨트롤 그리드에. 제어 그리드, 자폐 그리드, 스크린, 억제 그리드, 컨트롤, 스크린, 서프레스 그리드, 이렇게. 캐소드 바이어스, 이것도 싱글 앰프의 셀프 바이어스랑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건 말씀을 못 드리는데, 캐소드 바이어스는 이제 30mV, 이건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50mV. 복스 AC30, 유명한 제품. 펜더 딜럭스 같은 앰프는 캐소드 바이어스를 사용하며 출력관 캐소드에서 접지하고죠. 30mV에서 50mV 정도 전압이 측정됩니다. 연주인분들은 이거를 절대 기억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런 게 있으니까 잘못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드 바이어스 전압과 혼동하여 조정하려는 경우, 이거 조절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캐소드 바이어스 앰프는 보통 자동 조정, 양쪽이 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정 바이어스 쪽에 있는 바이어스 조절 팟을 조절하게 되면은 컨트롤 그리드하고 또 이렇게 캐소드 쪽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달라지기 때문에. 이 챗GPT가 지금 내 얘기를 듣고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연주인 분들한테는 충분히 도움이 되니까 자동 조정 셀프 바이어스이므로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큰 카테고리에서 구분하셔야 돼요. 마무리 조언. 진공관 교체 시에는 반드시 앰프 모델별 권장 진공관을 확인하세요. 이거 꼭 좀 하시면 좋겠고, 바이어스 조정이 가능한 앰프인지, 마샬, 펜더도 가능하죠. 조정 불가능 앰프인지, 메사부기, 몇 번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사실 제 영상 잘 보시면 수천 번 말씀드렸죠. 자, 구별하시는 거는 앰프 바이어스 방식, 그리드 때 캐소드를 이해하고 잘못된 조정으로 인해 진공관 수명을 단축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잘 모르고 함부로 조절하게 되면 진공관 수명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연주인분들이 이런 거는 기억하시고 하시면 좋잖아요. 이렇게 정리하면 연주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려주고 챗GPT한테 정리를 시켰기 때문에 챗GPT 의견도 추가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감없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를 안 믿는 분들이 많지만 챗 GPT는 믿으시니까 요즘 제가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을 해서 제가 이제 그 해외 연주자들도 동일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를 이제 물은 거예요. 챗 GPT한테. 그랬더니 챗 GPT가 네, 해외 연주자들도 한국과 거의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자, 외국 연주자들은 어떤가? 진공관 교체 및 바이오스 관련 오류, 마샬, EL34하고 버스, 616, 588을 혼동, JCM900 같은 경우, 해외에서도 JCM900이나 제가 알려준 경우거든. 앞에 영상 보셔도 되고, JCM900이나 JTM45 같은 마샬 앰프에 EL34와 616, 588을 혼용하려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5881, 제가 많이 출장을 가고 프로젝트 때문에 갔어도 이런 얘기까지는 사실 안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건 챗GPT가 저한테 주는 정보가 될 수도 있고, 미국에서는 5881을 많이 쓰잖아요. 616, 팬덤, 뭐 메사부기도 그렇고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연주인들 입장에서는 EL34 앰프에 5881을 끼우거나 반대로 616 앰프에 EL34를 끼우려다 바이오스 문제로 고장나는 사례가 많대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메사부기 앰프는 바이오스 조절 없어요. 옛날 헤로의 마크 2로 기억을 하는데 헤로도상으로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바이오스 팟이 실제 있는지까지 확인을 못했다는 그런 옛날 영상 생각도 납니다. 메사부기 앰프에는 바이오스 조절 팟이 없다는, 팟이 볼륨이란 얘기예요. 조절 볼륨, 가변 볼륨, 세미 볼륨, 세마이 볼륨. 모르는 연주자들이 많아 아무 616을 꽂았다가 오동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 사례도 한국하고 다르지 않아요. 해외 포럼에서도 왜 내 메사부기가 이상한 소리를 내는가 라는 질문이 많고, 대부분 메사는 바이오스 조절이 없으니 반드시 매칭된 진공관을 써야 한다는 답변이 달립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2부로 기억이 되는데, 앞선 영상에서도 메사부기가 정밀 부품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한국에 있고 그런 유저들은, 연주인분들은 메사부기 진공관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10년, 15년 지난 후에 그리드 저항이 475에서 560ohm이라든가 그 이상으로 변동된 거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란 얘기냐 하고 제가 이제 영상에서 사실 컴플레인 한 적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 한국 연주인분들이 많지 않아도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까지 드렸어요. 나중에 또 앞으로 이제 나올 영상에 메사부기가 잘하는 부분도 제가 또 칭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 메스는 매칭된 진공을 써야 한다는 답변이 달립니다. 읽었구나. 자, 팬더 빈티지 앰프에 12AX7하고 버스 12AY7이 혼동하시면 안 돼요. 팬더 진공관 앰프, 빈티지 앰프에 특히 12AY7, 12AX7이 게인이 100이면은 뭐 12AU7이 게인이 19, 44, 75 이렇게 5751하고 다른 점도 얘기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12AY7이 들어가야 하는 빈티지 팬더 앰프에 12AX7을 끼워서 이건 고장은 안 나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겠죠. 게인이 훨씬 높으니까 원래 음색과 다르게 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면 연주인분들 이거 연주 못 하시죠. 제대로 알고 하셔야 돼요. 특히 팬더 투유드 앰프 계열에서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이런 사례는 챗GPT한테 처음 듣는 거예요, 사실은. 자, 바이오스 전압과 관련된 혼동, 또 어떤 이제 잘못된 사례들이 있나 봤더니, 그리드 바이오스하고 캐스드 바이오스, 한국 연주인분들하고 똑같아요. 바이오스 차이를 유럽과 미국에서도 연주자들이 그리드 바이오스와 캐스드 바이오스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질문을 하고도 깜짝 놀랐어요. 세계적으로 다 똑같구나. 한국 사람이니, 말 잘못했습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 편을 좀 들어야 되나요? 네. 한국 연주인분들이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많이 칭찬해 드렸지만 사실이고,
훨씬 더 스마트하십니다. 복스 AC30 같은 캐소드 바이어스 앰프에 바이어스 조정을 하려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며 왜 바이어스 조절이 없나요? 라는 질문이 해외 포럼에서도 자주 보입니다. 바보들이 많이 있군요. 고장 사례, 바이어스 전압이 조정 없이 증원 교체. 미국에서도 바이어스 조절이 필요한 앰프에 예를 들면 JCM800, 팬더, 한로드 등에서 바이어스를 조정하지 않고 그냥 진공관만 바꾸었다가 앰프가 오동작하거나 증원이 빨갛게 과열된다 그러죠. 레드 플레이트.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결론까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넘어도 한 14분 됐더라도. 자, 챗GPT 결론은 한국과 해외 연주자들의 실수 유형은 거의 동일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네요. 이제 특히 마샬과 팬더 앰프 관련된 실수가 많고, 그건 앰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생산한 대수가 많기 때문에. 메사북이 바이어스 문제를 모르는 경우도 해외에서 흔합니다. 아, 그러네요. 유럽, 미국 포럼에서도 이런 질문이 많고, 기술 엔지니어들이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주자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내용을 모두 알기 어려우니 당연하시죠. 이런 사례를 간단히 정리해서 동영상과 함께 제공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챗GPT님 감사하고 그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틈틈이 알기 힘들지만. 자, 이제 다음부터 할 거는요, 조금 예고가 될 수 있겠는데, 4부, 지금 이제 2부, 3부거든요? 이 영상을 이제 3부로 올릴 거고요. 4부에서부터는 실질적으로 연주인들과 엔지니어들을 위한 재능 기부 및 기술 향상과 일부 유료 기술 상담을 위한 안내 영상입니다. 일부 흔히 편하게 무료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 그 이상이 되는 기술적인 부분은 유료 상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한테 소중한 용돈을 주시면서 기술 교육을 받는 분들을 생각해서. 그래서 팬더 앰프의 특징, 주얼리 앰프의 목적 및 주의사항, 마샬 앰프의 특징, 하이게인, 이런 거를 실제적인 이제 사례별로 쭉 하나씩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몇 부까지 갈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해외하고 국내에 이렇게 많은 연주인분들이 당연한 거고요. 그 바이어스 전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원을 잘못 끼운 이런 사례들을 비교해드렸고, 그 다음 4분가요? 들어갈 영상은 팬더 앰프 기준으로 또 기술자들이 아닙니다. 연주인분들을 위한 재능 기부가 되기 때문에 아주 쉬운면서도 꿀팁이 되는 616GC, 6V6, 10AUI7, 4옴, 8옴 2개 병렬 연결, 616GC 바이어스 전압, 주얼리 램프의 목적 등이라든가 꼭 연주인들도 기억하고 그러셔야 될 꿀팁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